자, 안녕하세요. 통계 디딤 영상 두 번째입니다. 통계 데이터를 요약한다고 했는데, 요약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방법. 그 중에 우리 대표값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산포도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포도라는 거는 별량들이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 이걸 하나의 수로 나타낸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보죠. 자, 농구팀 A팀과 B팀의 이 경기 점수가 있다고 봅시다. 자, 1부터 6게임까지 점수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점수가 이렇게 쭉 많이 달라요. 그런데 평균을 구해봤더니 둘 다 84점이에요. 그럼 평균이 같다. 그러면 두 팀의 실력이 같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뭔가 점수를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점수만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시각화 한번 해봅니다. 각 경기를 기준으로 이 점수들을 나타내 보면 이런 산점도를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 자, A팀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타나고 B팀은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는 느낌이 좀 오죠. 자, 시각화를 시키게 되면 직관적으로, 자, A팀과 B팀을 볼 때 A팀은 각 경기에서 이 점수가 약간 모여 있다. 어디에? 평균을 중심으로 좀 모여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자, B팀을 보니까 점수가 좀 흩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럼 흩어져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실력이 좀 들쑥날쑥한다. 이 A팀은 실력이 약간 더 고르다. 이런 어떤 차이점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바로 산포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의미죠. 그래프로도 표현이 되지만, 자, 그러면 결국은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일단은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뺄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은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문구점에서 하루 동안 판매한 어떤 줄넘기의 개수, 자, 판매량이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의 평균을 구해보면 8점이 나와요. 그럼 8점을 기준으로 얼마큼 흩어져 있냐? 그럼 7에서 8을 빼보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11에서 8을 빼면 또 11에서 8 빼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 값들이 바로 편차가 되는 거예요. 일단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2, 여기 0, 네, 일단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자, 이런 어떤 전체 7개의 어떤 이 편차값들이 결국은 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역시 7개만 이 자료의 개수만큼 나타나니까 이거는 별로 요약된 값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요약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수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편차는 데이터 개수만큼 나오거든. 자, 이거를 요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스 노선에 대해서 배차 간격이 이렇게 5개의 값이 있습니다. 자, 이 5개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평균을 계산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7분이 나오네요. 자, 표에서 계산해 보면 이 5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편차를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개수만큼 나오는 거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기 위해 쓰는 방법이 바로 평균이잖아요. 평균을 한다는 얘기는 다 총합을 한 다음에 그 총합을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될 텐데, 이 편차의 총합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1, 0, 3, 마이너스 총합이 바로 0이 나와버리죠. 그럼 얘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평균이라는 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체 양의 가운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결국은 평균보다 큰 게 절반, 평균보다 작은 양이 절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 당연히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의 숫자를 나타낼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 얘를, 이 편차를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게 되면 1, 1, 0, 그 다음에 9, 9 이렇게 나와서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다 상쇄가 돼서 이거를 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주는, 다시 말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면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를 전체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죠.
자, 이 값을 우리가 분산, variance, 분산이라고 합니다. 자, 분산을 계산했더니 4가 되는데 이 4의 값은 이게 제곱한 값이잖아요. 그럼 제곱한 거를 거꾸로 돌리기 위해서 바로 제곱근을 취해주면 되는데 루트죠, 그죠? 그래서 루트 4를 계산해서 나오는 값, 이걸 우리가 표준적인 편차다. 그래서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하고요. 바로 2가 계산이 되겠네요. 자, 2는 어떤 의미냐면 이 편차를 봤을 때 평균 이 7을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이걸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더니 2가 됐다는 얘기는 7을 중심으로 약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만큼 흩어져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이런 값을 우리가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산포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표준 편차는 방금 봤던 것처럼 우리가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값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평균이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대표값 중에서 이 중앙값이 있었잖아요. 중앙값을 사용하게 될 때 중앙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순서를 기준으로 나열해 봤을 때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살펴보죠. 자, 이런 혹시 그림 본 적 있나요? 이런 박스 모양, 상자 모양으로 생긴 것, 이런 거 우리가 박스 플러스 상자 도표라고 하는데, 자, 요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상자 도표로 나타내지는 값은 바로 중앙값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순서대로 제일 첫 번째부터 크기 순서대로 마지막까지 쭉 끝까지 한번 나열해 봐요. 그 가운데가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중앙값이잖아요. 그죠? 자, 가운데를 메디안 중앙값이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 있는데 어느 정도 흩어지냐면 뭔가 이게 평균적으로 흩어진 걸 나타내야 되는데 이걸 나타내는 개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가운데라는 거는 크기 순서를 나타냈을 때 바로 이게 50%딱 되는 값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25% 흩어져 있는 첫 번째를 계산하고 전체를 우리가 세 번째는 75% 정도 흩어져 있는 걸 체크해요. 다시 말해서 이 가장 작은 최소부터 최대까지를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어느 위치에 차지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백분위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백분위수 중에서 1분위수 이걸 Q1이라고 얘기하고 1분위수와 3분위수 Q3 요걸 기준으로 가운데는 당연히 Q2가 되겠죠. 이게 바로 중앙값이 되겠죠. 그래서 Q1과 Q2, Q3를 이용해서 바로 박스를 나타내는 방법 이게 바로 박스 플롯이 됩니다. 이 중에 결국 흩어져 있는 정도라는 것은 바로 이게 되겠죠. Q3에서 Q1을 빼준 값 이걸로 우리가 IQR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바로 4분위수 범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어떤 순서를 생각할 때는 이 4분위수 또 4분위수 범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자, 이 방법이 아주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